이제 클래스를 듣고 교육도 받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빨리 먹으니까 이제 개업을 4개월 정도 걸렸던. 첫날 이제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들자마자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합사단에서는 내빈 다화에 올린다고 찾으시는 거라서 이분들 사령관에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하시는 그러신 것 같아요. 6월에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하신다고 한복 모양 해가지고 화가자는 주로 선물로 많이 찾으세요. 상견례는 제일 많이 찾으세요. 최근에도 어제도 나갔어요. 저는 이 공방 차린 거에 후회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만족도가 엄청 좋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아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꼭 할 거야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제 화가자 공방 운영하고 있는 이제 오름당 대표 오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이 공방도 알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제가 창업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화가자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말로 와가시라고 하고요. 넘어오면서 그 와자가 화 발음이 되면서 화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아니라 일본식 과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수분 함량이 많은 화과자일수록 생과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는 거의 생과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제 양갱도 화과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주도 화과자에 들어가고.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곧 1년이 다 돼갑니다. 엄청 오래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교사로만 11년 일했고요. 11년이요? 그래서 정교사 1급까지 하고 그만두고 공방을 차리게 됐어요. 화가자 공방을 창업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둔 상황이어서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본 게 화가자였거든요. 예쁘다. 근데 손으로 하는 건 재밌겠다 싶어서 이걸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배워보자까지였어요. 원래는 배우고 나니까 괜찮아 보인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화가자 공방.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갔다 이제 클래스를 듣고 교육도 받고 뭐 세미나도 다니고 이제 개업을 4개월 정도 걸렸던.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빨리 먹으니까 그 4개월 안에 뭐 교육 듣고 세미나 듣고 하셨던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다 포함돼서 준비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신고하고 품 연수 듣고 보건증하고 다 해서. 그 전에도 화가자를 몇 번 만들어 보시긴 했었던 거예요? 아니요, 딱 한 번. 그 클래스가 처음이에요. 첫날 이제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딱 들자마자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혼자 반죽 만들어서 이렇게 혼자 짬짬이 연습하고 연습한 결과물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서 보여드리고 또 클래스 그 다음 거 들으러 가서 피드백을 받고 또 연습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반죽은 어떤 거 준비하신 네, 거예요? 좀 있으면 겨울이 또 다가오잖아요. 아직 가을이지만 앞에 여기 보면 제가 항상 굿 만들어서 DP를 해놓는 화가자가 있어요. 이 DP용 만든 샘플이거든요. 손님들이 보고 이제 어떤 디자인인지 아시게끔 준비하는 거라서 반죽 꺼내놓은 거예요.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나요? 한 1,000만 원, 1,500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럼-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됐었고 여기를 좀 싸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준비할 때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발품 파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검색을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거의 서류를 위주로 큰 형식만 나오지 어떤 거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사세요, 이게 필요해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품 팔아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해서 구조를 종이에 그린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야겠다, 페이리어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솔직히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싱크대는 뭐 얼마나 크기란 걸 사야 되고 냉장고는 어떤 거를 사야 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하고 찾아보고 주변에 이제 물어도 보고 냉장고는 뭐가 좋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창업 준비하시면서 네. 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전부 다요. 왜냐면 공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구매를 해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보통 퇴근하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뭐 픽업으로 오시거나 무조건 주차를 하셔야 돼요. 주차할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2층이면은 또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편한 거를 제일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준비했더라면 좋을 법한 그런 것도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케팅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있고 우리 공방에 뭐가 있고 소개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인스타에만 얽매여 있던 거예요. 제가 보통 인스타를 많이 검색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인스타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플레이스도 따로 손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가 쌓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경로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인스타만 보고 들어오시진 않아요. 요즘에는 블로그를 보고도 많이 오시고 또 네이버 검색이 거의 1순위 정도. 네. 아예 그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플레이스를 올려놨으니까 거기 사진들을 보고 최근에 들은 이제 마케팅 강의가 있는데 그분께서 딱 보시고는 플레이스는 손댈 게 없다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플레이스는 잘 다져놓은 제가 카카오 채널 연결해 놓는 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경로가 다양해야지 그걸 타고 오시더라고요. 마케팅 채널들이 정비가 네.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반년쯤 지나서요. 왜냐면 저도 배우고 있던 입장이었고 계속 수정을 했을 거잖아요. 7개월쯤 지났을 때 그래도 카카오 채널도 안정된 것 같고 인스타도 제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이제 고객분들 오셔서 인스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좋았다. 저 혼자 운영하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드도 피드고 이제 릴스 같은 것도 일상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찍어놓은 걸 보시고는 다른 사람이 찍어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릴스 편집도 다 제가 하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콘텐츠를 잘 뽑아내세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 성에 제거 한 게 100만 원 찍었거든요. 릴스. 100만이에요? 저도 봤어요. 100만 원 찍었어요 최근에. 근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찍은 거거든요. 저도 그냥 인스타에서 보고 되게 뛰는 걸 찍은 거예요. 나름 되게 쾌감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재밌겠다 괜찮겠다 하면서 올리지 뭐. 아니면은 반죽하는 거 뭐 이렇게 찍어서 다른 글을 입혀서 넣는다든지. 편하게 찍고 올린다 그런 생각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네, 뭐 일상적인 거, 원래 내가 하던 거 만드는 걸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클래스를 하면은 수강생님들이 이제 만드시는 모습 쫙 찍어서 편집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테니 그런 것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위주인 것 같아요. 제 여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크게 뭐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네, 한다고 하면 교차점인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글씨 넣는다는 거라든지 가끔 제 목소리가 들어간다든지 거의 주로 인스타로 올리고 요즘 네이버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끔 클립에도 올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일들이 많잖아요. 뭐 명절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수강생님도 이런 것도 올리다 보니까 게시물이 생각보다 많아졌더라고요. 일주일로 따지면 4, 5일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릴스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거. 편집하고 안 올린 것도 있고. 화가자 만드시는 거랑 유치원 생활 11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연관성이 있나요? 특히 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관성이 큰 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유치원에서. 교재 같은 거 만들기 이런 거는 집에 선생님들이 배달을 해주고 그거에 관한 컨텐츠가 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캐리 언니처럼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찍어서 선생님들이 편집을 해서 엄마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반년을 했어요. 영상 편집에 나름 도가 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보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 운영할 때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진을 깔끔하게 잘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지만이 손님들이 보고 예쁘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거든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릴스를 올리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자기 스타일도 찾아야 되고 편집한 연습도 해봐야 되니까 특히 사진이나 이런 걸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거를 많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8시 반쯤 제가 여기로 오거든요. 근데 그날 해야 될 것들 미리 리스트에 적어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반죽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반죽이 오래 걸려서 반죽하고 고객님들이 주문한 소감금도 다 달라가지고 소감금도 그날 만들고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죽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주재료는 흰 강낭콩 앙금이랑 백앙금이거든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거의 앙금 위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찹쌀떡처럼 쌀가루랑 찹쌀가루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업무가 똑같나요? 많이 달라요. 평일에는 거의 제작하고 픽업하고 이런 식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외부 일정을 나간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픽업이 있으면 픽업하고 공방 대청소만 싹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일정이 달라요.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아는 네.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키즈 클래스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출강도 나가요. 어린이집으로 주기적으로 출강을 나가고 보육교 선생님 대상으로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 공방 안에서는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취미반 클래스, 레시피랑 같이 알려드린 클래스도 하고 창업반 클래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업 얼마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5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예상 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 아니면은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업 필요한 기술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방 준비를 어렵게 했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정말 없는 정보를 쥐어짜서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류부터 화가자는 물론 들어가고요.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화가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포장재는 어디서 사야 되고 도구는 어디서 사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인스타나 네이버나 이런 거 SNS 관리까지 공방 운영 관련돼서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는 거라서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들게 얻은 건데 밑에 후배 선생님들이 모르면 너무 아쉽겠다 안타깝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항상 먼저 가서 이거 도와줄까 알려줄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보니까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수업이 끝났어도 피드백을 계속 갈 거고 도와달라면 도와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 처음 마케팅 잘 안 될 때 한 초창기 2, 3개월 때 되게 애먹었던 그때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어디서도 오셨나요? 체험형 클래스로 디자인 배우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세요. 처음에 잘 따라 하시나요? 이게 손재주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손재주가 일단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티가 나요. 등분하는 것도 그렇고 모양 잡는 것도 티가 다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첫 시체를 되게 엄청 잡고
넘어가거든요. 최근에 취미반 하러 오신 분이 한 5시간 반 걸렸어요. 반죽부터 하니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배우고자 하실 의지가 있으시니까 더 해볼게요. 제가 더 해볼게요 해서 등분을 계속 하시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셔서 다시 보여드리고. 등분이 되게 중요한 게 간격이 일정하고 해야지. 또 화과자 쥐는 방법도 이렇게 쥐면 다 자국이 나잖아요. 화과자는 일단 내가 디자인한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쥐는 방법, 도구 잡는 방법부터 해서 다 전체적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디자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이들 레벨로 가르치실 것 같은데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칭찬도 많이 해드리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라고 딱 단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취미만 하셨더라도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모양이 생각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고 찌그러져서 나오니까 만드는 사람도 속상하잖아요. 기껏 만들었는데. 아니면 판매를 할 건데 내가 한 디자인이 선생님 배운 건 이런데 왜 이러지? 거기서 괴리감이 오지 않게끔 하는 마음에서 기본기를 많이 다졌으면 좋겠는. 작년 디자인이 뒤에 있거든요. 조금 변형을 해서 할 거라서 여기 크리스마스 작년 했던 거. 백자들 뭔가요? 이거는 제 자격증이고요. 이거는 세미나 가서 받아온 이수증. 바늘 세공이라고 요것도 화과자들인데 바늘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요거를 배우러 갔었어요. 그 세미나에. 몇 시간 배우신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것만 했고 하나, 둘, 셋, 4개. 바늘 세공의 기초를 거기서 배우고 온 거죠. 배우고 따로 제가 연습해서 요거는 따로 만든 거고 이것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연습을 제가 계속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 이빨도 작아지고 디테일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일반인 눈에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다른가 보죠. 처음 한 걸 보면은 ip이 크잖아요. 몽톡하고. 처음 할 때는 이랬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ip이 날카로워지고 디테일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연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하루 왼종에서 몇 날 며칠을 하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요런 거. 요것도 이것도 화과자로 만든 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있고. 전시되어 있는 애들은 만들었을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만 그냥 말린 거예요. 소강금을 따로 안 넣고 그냥 반죽들로만 하면 마르면 곰팡이도 안 피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만들어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 했던 디자인들이 더 많았는데 바뀐 거는 버리고 새로 하고 버리고 새로 하고 이런 식이라서 봄 화과자도 인기가 많았어요. 토끼. 얘네 3개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얻으세요? 주로 유치원에서 환경 구성을 계속 하잖아요. 거의 계절별로 해요. 다달이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계절별로 하는 데도 있고 저는 계절별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봄 하면은 뭐 여름 하면은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막 끄적끄적 겨울에는 뭐가 있지? 가을에는 뭐가 있지? 이러면서 가을에는 그래 추석, 낙엽, 뭐 단풍, 잠자리, 허수아비 쭉 써요. 쭉 써서 내가 화과자로 표현하면 예쁘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스케치를 좀 하고 그거를 보면서 만들어요. 요런 애들이 기본 디자인이거든요. 제일 기본, 정말 간단한 애들.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근데 이마저도 모양들. 힘들죠,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하세요. 이마저도 이런 것도 기본, 국화. 엄청 딱딱해 보이네요. 딱딱해.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돌 같네요. 그쵸. 요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것도 기본 벚꽃잎인데 이게 뭐 요런 식으로 된다든지 요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카네이션 된다든지. 응용이 되네요. 기본에서. 조금씩 계속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등분이 4개부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만들 수 있다든지 나누는 걸 등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달라요.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오시면요. 여기랑 이 앞에 거를 꼭 찍고 가세요. 햇살이 엄청 잘 들어오네요. 그쵸. 요것도 아까 보신 카네이션 그거랑 똑같은 기법으로 만든 그래서 기초를 잘 배워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응용을 하려면 기초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트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도 적어놓기도 하고요. 만약에 가을, 추석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어떤 거 할지 체크를 한 다음에 하거든요. 오늘 만드실 샘플이라고 들었는데 네. 전시나 그런 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저 가을 친구들을 옮기고 새로운 겨울 친구 절로 갈 거예요. 오늘 만드는 샘플이랑 시판되는 거랑 차이점은 안에 앙금이 들어가냐 마냐 그건 거예요? 그렇죠. 소감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고 디자인은 똑같이 나가요. 이거를 해놔야지 제품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만들 때도 쓰고 상세 페이지 다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려면 사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샘플하는 거라서 소감금 말고 반죽 남은 거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분할 때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던데 그런 재료는 빼고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소감금에 견과류가 좀 들어가고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지금 한 개당 양을 맞추시는 거예요? 소감금 대용으로 들어갈 것들 양을 맞추는 거고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도 굳히면 수분이 빠져서 작아지거든요. 여기 DP 된 것들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넣으신 거예요? 네. 조금씩 넣었습니다.
더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좀 쨍하게 낼 때는 좀 많이 넣긴 하는데 말리잖아요. 햇빛 쪽에 있을 거라서 색이 날아가가지고 일부러 진하게 넣는 거거든요.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그쵸. 쨍하게 나요. 이게 아이들도 배우면서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해요. 가면은 과자 선생님 왔다 이런 거 반겨주거든요. 이제 만두처럼 그렇게 넣는 거예요. 네, 그거를 포항한다고 하거든요. 앙금을 싼다고. 그건 뭐예요? 이거 평판이야. 납작하게 눌러주는. 고르게 색깔이 올라오게 하려고 일부러 쓰는 거예요. 저 나무는 좋은 나무인가요? 네, 좋은 나무예요. 아, 그래요? 되게 묵직해 보이긴 하네요. 네, 묵직하고 손으로 하면은 굴곡이 있으니까 시즌 때 들어오는 주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네. 사장님이 혼자 다 쳐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하는 거죠. 혼자 쳐내고 소강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한테 동생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 어쨌거나 작품은 사장님 손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저밖에 없으니까는. 네. 사장님처럼 똑같이 만들어내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 수 있어 해서 도와줄게 와서 그 디테일이 제가 생각하는 디테일하고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으니까 그래도 기본 디자인을 보고 하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 한 세트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6구, 9구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개수에 맞춰주실 수도 있나요? 그쵸, 거의 맞춰드리고 세트대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일 큰 게 15구인데 15구도 많이 하시고 거의 9구, 12구. 9구 정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보지나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작업? 제가 장갑을 만들 거라서요. 장갑에 그 니트 무늬 있잖아요. 저런 무늬를 찍어내는 도구들도 있네요. 네, 이게 목판이라고 하는데 요 목판에 크게 생겨서 나눠서 무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요즘엔 3D 프린트가 잘 나와서 3D 프린트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어떤 작업이에요? 벙어리 장갑 모양 만드는 중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때는 어떤 생각하세요? 아 귀엽다. 받은 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고 특히 상견례로 어른들 선물로 많이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맛있게 드셨다고 얘기 들으면 엄청 보람되거든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반죽인데요. 여기 털 만들라고요. 앙금의 털. 여기. 아, 진짜 질감이 털 같네요. 네.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잘 알아야지 어디에 활용하고 응용할지가 그쵸. 나오겠네요. 그런 걸 좀 염두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귀엽죠. 동글동글해서 더 귀여운 것 같네요. 이 화가자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바로 픽업해 가시는 경우는 한 3주에서 한 달도 괜찮으신데 택배 받으시는 분들 제가 2주라고 다 안내를 적어드렸어요. 왜냐면 택배라는 게 냉동해서 보내드리기는 해요. 아이스팩 다 넣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밖에 나온 상태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아서 2주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가정용 냉동고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돼 배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드셔라 해서 2주라고 통상적으로 안내를 드려요. 하루 이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시중에서 파는 찹쌀떡 있잖아요. 냉동 찹쌀떡. 그런 것도 2주, 한 달 이렇게 표현하듯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 작업하시는 이게 거예요? 눈꽃송이 만들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누는 작업인가요? 네, 이게 등분이고 지금 한 거 6등분 이렇게. 와, 정말 비율이 딱 떨어지는 것 같네요. 연습을 정말 많이 그 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반반이요. 특히 명절 시즌 때 더 비슷해요. 왜냐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문도 무조건 되지만은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계좌이체는 또 많지만 카드로 하고 포인트 받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쓰면 주소를 따로 안 불러도 되잖아요. 주소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꽃잎을 만드는 건가요? 눈꽃송이를 할 거라서 일단은 느낌이 또 확 달라지네요. 그쵸, 조금씩 달라져요. 샘플 할 때도 제품 나가는 거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꼼꼼함이랑 섬세함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손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손을 절대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손 안 다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눈 결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 네. 명절 때, 시즌 때 이럴 때가 제일 바쁘시겠네요. 엄청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이번 추석 때도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완성인가요? 아니야? 요거는 식용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스프링클. 요게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네. 와, 결정. 진짜 예술이네요. 어차피 말릴 거니까. 명절에 시즌 때는 한 며칠 전에 주문을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예약 기간을 따로 안내를 드려야 해서 거의 택배 나가기 2주 전부터 예약을 받거든요. 네, 미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저도 그걸 챙겨드리기가 힘들고. 화가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택배에 나갈 때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네. 고객님 리뷰를 올려주시잖아요. 엄청 꼼꼼히 보거든요. 대부분 망가지지 않고 잘 알았다고 알려주세요. 제- 고객님 전화해서 여기 오름당 화가자인데 주문하신 화가자 잘 도착했는지 확인차 연락드린다. 또 추석에 더웠어요,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는 염려가 돼서 연락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연락 주실 줄은 몰랐다. 잘 도착했는데 연락 주셔서 놀랬다고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네,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식 때 오셨던 분도 꾸준히 오시고 플리마켓 때도 오셔가지고 이만큼 사가시고 손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원 때도 그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좋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아이들하고 관계, 내가 보는 아이들의 어머니들 관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택배도 냉동 상태로 주름 많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네. 냉동 상태로 해서 뭐 신선 박스에 담아서 보내는데 화과자 상자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OPP로 한번 싸서 아이스팩을 얹고 보냉백에 넣어서 에어캡에 넣고 박스에 넣고 거의 딱 맞게 넣거든요. 거의 타이트하게. 네, 그래야지 안 흔들리니까. 지금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할 거예요. 한미 연합사 사단에서도 선물용으로 찾아가시던데 그렇게들 많이 찾아가시나요? 연합사단에서는 내빈 다과에 올린다고 찾으시는 거라서 미군들 사령관에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하시는 그러신 거예요? 것 같아요. 6월에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하신다고 한복 모양 해가시고 그럼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거 많이 찾나요? 공방 오픈 초기에 시멘트 회사 출강 가서 사보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고객분들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시겠네요? 그쵸, 선물용. 당고나 이런 가벼운 것들은 개인 간식용 하시고 화과자는 주로 선물로 많이 찾으세요. 답례 이런 식으로. 2구나 이런 거는 돌잔치, 답례 이런 걸로 나가요. 네, 상견례는 제일 많이 찾으세요. 최근에도 어제도 나갔어요. 거의 9구에서 12구 정도. 2세트를 하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상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본 화과자를 많이 하고 말씀드린 곰돌이 당구도 있고 과일 맛이 나는 한 10가지 종류 되는 양갱이 있거든요. 모나카 견과치, 쌀찜 카스테라, 기미시구레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네요. 다양하네요. 네. 곰돌이 당구는 최근에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따로 배워왔어요. 사장님들 클래스나 세미나 많이 다니시면서 네네. 아이디어 얻고 좀 더 네. 개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당구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배워오고 또 추석을 예로 들면은 견과류 같은 거 많이 선물하시니까 견과집도 따로 배워 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 모자랑 얼굴이네요. 그 카스테라 같은 그 빵도 있었잖아요. 제과제 빵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 알기 쉽게 카스테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도 화과자거든요. 앙금에 계란이랑 쌀가루를 넣어서 쪄서 만드는 그런 화과자예요. 털모자가 되었습니다. 귀엽죠? 이건 뭐예요? 깜장깨요. 눈 붙일 거예요. 깨가 크기가 달라서 크기 맞는 게 귀엽잖아요. 그 손님들이 재구매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많으세요. 당고 사신 분은 당고를 계속 사시고 화과자 하신 분은 화과자 사셨다가 다른 걸 또 사시고 이런 식이라서 명절 때 선물해보신 분은 또 그 중 다시 찾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군산에서도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견과집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따로 살 수 있냐 하셔서 이제 구매하신다고 연락 오신 경우도 있었고 단골이 많으시네요. 많아지고 있죠. 더 많아져야 돼요. 11년이면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창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큼 되는지도 이제 그전에는 다른 사람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내가 결정한 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사장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반응도 보고 또 네네네. 수정도 하시고 하시는 네네네. 것들이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저는 요 공방 차린 거에 후회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만족도가 엄청 좋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좋아 보인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만족도가 엄청 높으신 거네요. 네, 전 좋아요. 할까 말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원래 그림이 없는데 괜찮을까 넣어본 거라서 귀엽네. 괜찮네. 완성이에요? 와. 커스텀도 해요. 그래서 비올라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찍어낼 수 있는 거 없을 때는 이렇게 만져가지고 넣어드리기도 하고 음표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청을 해주시면은 맞춰서 많이 만들어드려요. 짠, 요래 귀엽다. 사장님 공방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요. 디자인은 다른 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디자인도 있고 저는 계절별로 디자인을 계속 바꾸는 편이거든요. 공방 오픈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봄에는 어떤 거, 여름에는 어떤 거, 이제 가을도 지금 나와 있고 겨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들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원하시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맞춰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맞춰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차별점이 할 수도 있고.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창업반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준비하기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반을 통해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좀 편하게 공방을 많이 오픈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따로 만드니까는 제가 디자인한 거를 이제 세미나를 해서 같이 좀 디자인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화과자 공방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 공방 오픈 1년이 지났잖아요. 배우는 건 쉬워요. 배우는 거는 정말 쉽고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라, 고명은 어떻게 찍어라 알려주시지만은 이게 내 업으로 되게 되면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관리라든지 유통기한, 포장 품목 관리 이런 것도 다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꼭 할 거야,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수강을 하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 영혼을 갈아서라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사업을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네.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손님분들에 대한 공감? 왜냐면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의 2, 3일 전에는 연락 달라고 하는데 항상 안내를 드리지만은 전날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급하다고 하시면 해드리긴 하거든요. 대신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급해서 막 절절 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떡해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그러죠. 주문 잊으셨나 봐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한번 읽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제작으로 도와드리는 당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택배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관리 확인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신 덕분에 항상 제가 보람을 느끼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방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디자인도 물론이지만 더 맛있고 드시기 좋은 화과자로 앞으로 더 많이 커가는 오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보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어색해 떨려가지고 말을 버벅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로 인해서 화과자가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줘서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화과자 공방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름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더 잘 되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